안녕하세요. 마이닥터입니다. 네, 호모 나렌스인 우리가 신화로부터 시작된 사랑의 이야기들에서 사랑역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기억나시나요? 인류의 그 모든 스토리들이 결국은 사랑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누군가를 갈망하는 것 자체는 아직 사랑이 아니며, 갈망이 두 사람의 영혼을 성장시킬 때 비로소 사랑으로 승화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은 천의 얼굴을 가졌습니다. 저마다 사랑하는 이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정말 천가지 만가지겠죠. 존중하지 않고 함부로 하는 태도도 문제이지만 너무 의지하고 떠받드는 태도도 잘못된 태도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두 사람은 바른 길로 가지 못하고 잘못된 사랑의 길, 삶의 길로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수양하지 않아서 부족한 그 면을 그녀가 다 채워주길 바라는 것이죠. 바르지 않은 방법, 권력을 이용하여 부정축제하고 나를 망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더욱 심각한 비극적인 서사가 되는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뒤흔드는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탄핵 의결이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 있는데 우리 국민의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큽니다. 우리의 마음속 그 황금을 건네며 국정을 부탁한 것인데 그 신뢰와 사랑이라는 황금을 우린 도둑맞은 셈이죠. 두 사람이 올바른 사랑을 했다면 가정도 나라도 파국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현실 분별력, 판단력, 소통 능력, 갈등 해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그녀는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그 능력을 갖추게 뒷바라지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으로 그 빈 곳을 채워주려고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렇게 역할을 하게 되면 그녀가 권력이 되어 남편과 다른 이들을 조종하게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어쨌든 그 남자는 자신이 만든 환상 속 세상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서 이 독선과 불통의 돈키호테 같은 태도로 국민에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국민이 주지 않았던 권력을 그녀가 훔쳐서 군림한 셈이니 국민이 분노한 것이 아닐까요? 마치 소설 속 돈키호테와 그의 비현실적 여인 둘시네아 같은 두 사람을 보며 사랑력을 생각해 봅니다. 같은 방향을 본다는 것은 그곳이 올바른 목표인지 서로 일깨우며 자기 수양을 쌓으며 서로에게 이 선생이 되는 달콤하면서도 이 쓰라린 길을 같이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자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로 권력의 달콤함만 누리며 자신들의 문제를 회피하면 결국은 서로를 이용한 꼴이 되며 파국에 이르고 만다는 것을 우린 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천의 얼굴 사랑에서 우린 사랑력을 찾으러 드라마 본밤을 볼 겁니다. 두 사람이 이 밤이란 어두운 사랑의 현실에서 어떤 사랑력을 발휘하는지 관찰합니다. 도서관 사서와 약사라는 직업이 어떤 상징성이 있는지, 오래된 연인 기석은 어떤 문제를 가졌기에 그 사랑이 사막으로 가버렸는지, 사랑이 왜 틈만 나면 도망가는 까칠한 생물이라고 하는지, 봄밤의 명대사는 어떤 내용이기에 많은 이들이 탐복하는지, 드라마 스토리의 결말 후 제가 결혼하려는 커플에게 꼭 당부하는 조언 두 가지가 왜 현실적이고 영리한 태도인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인 씨 마음 믿어도 돼요? 절대 변하지 않을 자신 있어요. 아이가 있어. 엄마, 미안해.
아, 예. 아, 나 말이 안 나와. 엄마, 이제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못 살아. 남자는 유지호 35세입니다. 조인성의 미남이며 약살한 직업의 미혼이니 정말 훈남입니다. 너무 외롭지만 연애를 꿈도 꾸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에겐 어린 아들이 있고 결혼한 적 없는 돌싱입니다. 말썽 한번 피우지 않고 반듯하게 자라던 그가 대학 시절 첫 연애에서 아이를 가졌고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이젠 남자보다 아버지로서의 인생만 남았기에 안쓰러운 시선을 받으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저 영상처럼 또 버림받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깊은 상처는 치유가 필요한 트라우마입니다. 35살 여자 정희는 도서관 사서로 일하며 오래된 연인이 있어 모두들 이 커플의 결혼을 확신하고 있죠. 그러나 정희는 매너리즘에 빠지고 숙제 같은 이 사랑이 후회되지 않을지 고민 중이다 새 인연을 만나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가 싱글파파여서 모두가 반대하니 사랑의 본질을 보려 애쓰고 고민하며 용기를 냅니다. 지호와 정인의 첫 만남은 전날 과음으로 출근길에 숙취 해소를 위해 약국을 찾은 정인이 외상으로 약을 가져가게 된 에피소드인데요. 서로에게 막 끌리는 이러한 사랑의 시작은 여느 러브스토리와 다름이 없습니다. 정인은 저렇게 외상으로 약을 먹었고 또 사랑의 실패가 치유가 될지요. 또 그 보답으로 자신의 얼마나 대단한 영약을 지호에게 갚아서 그의 치유를 도와야 할지 둘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곧 아이가 있는 돌싱, 약혼자가 있는 싱글 여임을 알고 서로를 밀어내지만 서로 잡는 마음 짓은 어쩔 수가 없네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진 이유란 것은 없습니다. 사랑은 비능률 또 비합리적인 것이니까요. 우리들의 사랑을 돌아보아도 사랑은 정말 희박한 확률의 운명 같은 사건으로 닥친다는 것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우연과 인연 중 하나라도 어긋났다면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도 이 머리와 가슴의 진실은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인의 4년 된 애인 기석의 이러한 어이없는 결혼 프로포즈는 정인에게 상처가 됩니다. 사랑이 오래되면 에릭 프롬이 경고한 것처럼 사랑은 소유가 되어서 너는 내 것이라는 안일함에 젖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슬슬 결혼 얘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왜 대답이 없어? 뭐라고 대답해줄까? 뭐 또 그런 걸로 삐지고 그래. 사랑은 틈만 나면 도망가는 까칠한 생물 같습니다. 사랑이 오래되면 익어가는 것일지 매너리즘에 빠질지 두 연인에 달려있죠. 둘 중 하나라도 사랑을 발효시키는 정성과 능력이 부족하다면 너무나 쉽게 파국의 일입니다. 사랑은 발효로 익어가는 것이기에 가슴에 이르지 못하고 머리에 머무르면 노회하고 계산적인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이렇게 발효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해로운 것이 자기 안에 사랑을 심지 않고 상대에게 지렛대를 두는 미숙함이죠. 이러면 내가 변했어 하게 되고 또 이제 지겨워 집착이 싫으니 이제 끝내자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숙명 같은 사랑이라고 확신해도 다리를 건너면 기쁨과 더불어 오는 그 고통을 알기에 지호는 오지 말라고 밀어내고 정희는 그가 상처받을 것을 걱정합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평생을 갈 만한지 생각하고 또 고민하는군요. 요즘 젊은이들은 저 다리를 너무 쉽게 건너가다가
자물쇠를 풀지 못하고 고통이 오면 어마 뜨거라 하고 다리를 푹파 사랑을 리셋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면 관계의 갈등과 짊어진 현실이 두려워 아예 다리를 건너지 않고 혼족에 머무르는 이들이 많습니다. 기석은 애 딸린 대학 후배 지호에게 밀린 것이 분한지라 재단 이사장인 아버지와 교장인 정인의 아버지를 제 편으로 해서 정치를 하며 정인이 제자리에 돌아오도록 밀어붙이면서 극은 갈등의 정점으로 달려갑니다. 싱글파파로서 나서지 못하는 지호에 비하여 정인은 그를 또 위하여 남친과 그의 권력자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 또 가족, 친구까지 설득을 합니다. 그 대치 않은 갈등의 괴로움을 여러 능력으로 잘 극복하며 사랑의 주도자가 자기 인생의 주도자가 됩니다. 이 두 사람은, 특히 정인은 운명처럼 뚝 떨어진 감정을 줍는 것이 아니라 사랑력을 끌어올려 연대해서 하나씩 풀어나가는 사랑을 하네요. 울기만 하거나 또 조르지 않고 죽겠다 협박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진정성과 지혜로움으로 사랑을 일구어 내놉니다. 정인을 두 번 만난 기석의 아버지는 술수를 쓰지만 결국 아들의 그릇에 담길 며느리가 아니라고 인정하고 포기하죠. 정인의 직업이 도서관 사서인데 책만 만지며 우아할 것 같지만 사실은 훼손된 도서를 지우개를 지우고 수선하며 복구 불능인 책을 버리며 계속 모든 도서를 점검하는 허드렛 일이 많습니다. 이는 계속 정성껏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되며 복구 불능한 사랑과 삶의 은유로 보입니다. 지호의 직업은 약사인데 약으로 사람의 병과 상처를 치료를 도와주는 일이죠. 하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치료할 엄두도 되지 못하는 미래가 깜깜한 약사입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치유해줄 확실한 사랑을 만났으나 그 사랑의 묘약을 탐을 해도 될지 갈등합니다. 자신의 아픈 손가락인 아들과 같이 살 가족을 얻으려면 필사적인 사랑을 또 그 사랑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전에 사랑의 독약을 마셔본 적이 있기에 불안하지만 이 머리보다 가슴을 믿는 사랑의 치유를 시작합니다. 이제 사랑의 보금자리면서 상처가 시작된 곳, 가족의 스토리를 읽어보죠. 이들의 가정에는 어떤 사랑과 상처 주기에 패턴이 대물림되고 있을까요? 장난감을 받고서 그것을 바라보고 얼싸안고 기어이 부셔버리는 내일이면 네, 세 가족의 관계도인데 정인의 가족이 중심이 되는 구조로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정인의 가족은 그 아버지는 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을 앞두고 이사장 아들인 기호와 정인이 결혼하기를 학수고대 중인데 딸 정인이 자신을 닮아 고집이 센지라 골미를 앓고 있죠. 큰 딸이 사이로부터 계속 맞아온 가정폭력의 희생자였음을 알게 되어도 그 이혼을 반대하며 정인이 기석의 아버지로부터 4년간 무시를 당해왔음을 알아도
그냥 참으라고 하여 아내로부터 인간이 아니라는 원망을 듣습니다. 자신의 명예와 사회적 위치가 또한 남들의 시선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 페르소나가 아주 굳어진 속물이라 할 수 있죠. 정인의 어머니는 이런 남편의 순종하며 산 것은 딸들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였는데 큰 딸의 불행을 막지 못했죠. 정인의 선택에도 사회의 시선과 자식의 행복을 두고 고민하지만 결국 딸들을 응원합니다. 지호의 부모님은 한 동네에서 수십 년째 세탁소를 운영하며 지호의 아들인 손주를 키워주고 있는 부부입니다. 아들과 손주의 이 두 불쌍한 부자의 가슴이 아파하며 둘의 행복 이외에는 욕심이 없는 순박한 소시민이죠. 지호의 성장 과정은 부모의 사랑이 충분하였기에 자존감이 높고 강한 멘탈입니다. 정이 많고 여린 면이 있지만 마음 먹은 것을 이루는 독한 면이 있으며 책임감이 강한 것은 친구들로 인정합니다. 기석은 은행 심사부에 일하는 부잣집 아들의 승부욕 강한 훈남이죠. 결혼 문제로 아버지와 등을 진 형과 달리 정인과 사귀며 아버지의 승인을 기다립니다. 정인과는 처음에 열정이 식은 뒤 무심하게 대하다가 그녀를 놓치게 되자 다급해집니다. 기석의 아버지는 교육재단 이사장으로 교장인 정인의 아버지보다 그 높은 권력만큼 권위의식과 아집이 강합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정인이 자신의 학교 교장 딸이라 마음에 차지 않아 무시하다가 뒤늦게 아들을 지원하지만 역시 권모 술수를 씁니다. 한 가지만 궁금해요. 어떤 마음으로 견뎠는지. 드라마의 마지막은 이 결혼식이 없는 엔딩입니다. 두 사람은 포옹과 뽀뽀만 몇 번을 계속하는 장면으로 마무리되는군요. 결혼은 해피엔딩이 아니라 그 시작이기에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치료가 이어지며 안정된 청년들이 이제 드디어 결혼한다며 행복해하면 축하하지만 한편 그 통과해야 하는 그 수많은 고통의 의례가 보이면서 이제 너 고생 시작이야 생각 들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끼어지지 않도록 꼭 부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혼인신고 급하지 않다. 동거해서 우선 같이 살아봐라. 데이트 시기에 이쁜지만 보지 말고 치약 어떻게 짜는지, 양말 어떻게 벗어놓는지, 저갓집의 시부모에 또 안부 전화를 꾸준히 하는지, 하루 종일 직장에 지치고 최악의 기분일 때 너에게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콩깍지 벗겨진 뒤에 그 사람의 마음이 맨 땅이 잔디밭인지 황무지인지 겪어봐라. 그리고 나서 혼인신고해라. 둘째, 신고하고 또 살아보다 정말 확신이 설 때만 아이를 낳아라. 덜렁 낳았다가 이혼하면 누가 키울 건지 법정 다툼하는 꼴은 드라마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드디어 사랑에 성공하기 위한 능력,
7가지를 시작하겠습니다. 고전 소설과 영화에서의 연인들의 사연과 사랑의 문제를 이 봄밤의 주인공과 비교하며 사랑력을 하나씩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닥터였습니다. 이 영상을 지인들과 공유해주세요. 마인드 닥터는 마음의 치유와 평온을 돕습니다.